제가 부모, 가족, 친구 되기, 가족, 친구, 친구 가족이 아니라 친구네 가족이 아니라 가족, 친구. 그러면은 내 가족과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 되기. 만일에 내가 와이프면은 아내면은 내 짝과 가장 가까운 친구 되기. 내가 남편이면 아내와 가장 가까운 친구 되기. 그 다음에 아이들과 가장 가까운 친구 되기.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는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친구 되기를 얘기를 하냐.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짧게 짧게 얘기를 하는데 아, 어린 시절로 우리가 이제 돌아가 보면은 그죠? 제가 지난번 리더 얘기할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제가 학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부모님들 강의를 하거나 뭐 미국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어린 시절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어린 시절이 따뜻했고 부모님이 하고 친구같이 참 지금도 깊은 얘기를 하고 지내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이렇다고 하시는 분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이렇게 좋은 분들, 그러니까 좋다는 의미에는 성격적으로 만나도 남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이렇게 참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참 이렇게 따뜻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어른들 같은 그런 분들 같은데 나중에 이제 조금 가까워져서 깊은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어릴 때 상처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어릴 때 상처 얘기가 대부분이 이제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지금처럼 아이들이 그렇게 막 괴롭히거나 물론 우리 때도 뭐 일진 같은 아이들을 우리는 일진이라는 용어를 모르고 노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자기네들끼리 일탈을 했지 그렇게 지금처럼 막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좀 특이한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고등학교랑 조금 다르게 고등학교를 나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중학교 때도 그렇고 그렇게 그 친구들이 일반 아이들을 괴롭히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남자 학교들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여자 학교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교에서 그렇게 뭐, 그 뭐라 그래, 학폭이라 그러나요? 아무튼 그 학생들이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하는 이걸로 이제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이제 힘들어하고 이제 그러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 때 이렇게 자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우리가 병이라 그러죠. 그런 어릴 적 생각 이런 것들이 거의가 다가 부모님한테서 받은 상처들이에요. 뭐 양쪽 부모가 다 될 수도 있고 어느 한쪽 부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부모도 이 부모도 나에게는 굉장히 잘해줬는데 이 부모끼리 사이가 안 좋아서 그야말로 사울돌이로 싸운다고 할 정도로 꼭 폭력이 아니어도 그죠? 폭력은 막 집어 던지고 때리고 부시고 물론 그런 집들도 굉장히 많았죠. 그죠? 아버지들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주로 아버지들이 밖에서 이제 일을 하시고 엄마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이제 아이들 숫자도 많고 이러니까 그랬던 집에서 아버지들이 이제 술을 마시고 뭔가 이제 자기 뜻대로 세상이 안 움직이니까 이제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참 어리석죠.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먹여 살리는 가족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밖에서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하면서 힘든 일을 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어서 자기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그렇게 나가서 고생을 하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힘든 삶 때문에 술 한잔 하고 들어와서는 그 가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가족을 때리고 가족이 화목하게 사는 살림을 부수고 아니면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또 엄마가 또 아빠한테 술 마시고 들어오는 아빠한테 막 그냥 잔소리하고 이래서 또 싸움이 되고 말규가 되고 거의 그냥 일주일에 뭐 매일 그러다시피 아이들 기억 속에는 그러면은 설사 이 양쪽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손찌검을 하거나 아이들한테 혼을 내거나 아이들한테 뭐라 그러지 않아도
그런 집에서 사는 것 자체가 굉장한 불안이잖아요. 굉장히 불안하고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어떻게 하지를 못할 정도로 굉장히 불안해요. 그죠? 그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자기 가정을 이루어서 어떤 모습으로 또 사냐 하면 그 비슷한 모습으로 또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참 어떻게 이거는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그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오시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let go, 그죠? 일탈이, 뭐라 그러,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 거기에서 완전히 자기가, 그러니까 뭐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꼭 극복이라는 표현 말고 좀 더 이제 해탈 같은, 그죠? 이제 나이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성숙.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신 분들이,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좋고 나를 낳아준 부모가 너무 좋고 정말 어릴 때 추억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 기억과 추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든 기억은 추억이에요. 돌아가고 싶은 추억.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부모하고 친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어떻게 돼요? 많은 분들이 부모가 마음에 어떻게 보면 애증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아직까지도. 우리 이제 세대가 다 가고 나면은 글쎄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참 세련되지 못하게 아이들을 키운 것도 맞고요. 그죠?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우리를 키웠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이 부모로서 내가 부모가 되어가지고 내가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내 모습이 또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모습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에게 하는 모습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에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말 한마디 하는 거, 아이들이 뭐라고 말 한마디 했을 때 내가 반응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내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한테 다시 나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다들 아세요. 다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아주 그냥 아이들에게 제가 그 리더 얘기했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아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거기서 나의 무슨 보상을 하고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루고 싶고 아이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분들 말고는 대부분의 그런 분들은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게 아이들을 위한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죠. 그죠?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또 그걸 안 하면 못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또 이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또 부부 사이가 그렇게 가깝지 않은 경우도 또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내 짝에게 신경을 안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짝에게 내가 신경을 안 쓰게 되거나 뭐 쓰기 싫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한테 올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내 인생의 경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경력 사원처럼 이 아이들이 나의 이력서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또 그렇게 막 푸시를 해가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가가 내 삶에, 내 인생의 성적표가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은 이 관계에 있어서는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이들하고 부모님들이 아세요. 해놓고서도 맨날 후회하시고 그러면서 또 하시고 후회하시면서 또 하시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책을 하나 가지고 계속 써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오랫동안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습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치기가 힘들어요. 내 말투, 아이들한테 하는 말투, 아이들이 뭐라고 했을 때 또 상처받고 또 나가는 그 말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랜 습관이기 때문에 근데 특히나 어릴 때 부모님과의 어떤 그런 기억 속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때의 나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릴 때의 나를. 그 힘없는 나를 그 어른들의 어떻게 보면 폭력 속에서 또 어른들의 지나친 간섭 속에서 아니면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내가 얼마나 추웠고 내가 얼마나 외로웠고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그 힘없는 어린 여자아이, 힘없는 어린 남자아이, 그런 나의 어린 나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은 내가 지금 내 아이, 내가 그 입장이 지금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 아이를 봤을 때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아이들한테 잘해주고 잘못해주고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내가 부모로서 어떤 가정을 만들어서 살고 있느냐는 거야. 이 작은 공동체를 어떤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아이들과 살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어린 시절에 참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이제 조금씩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좋은 가정에서 자라서 미국에서 유학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교수도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저는 제 삶이 굉장히 기적이에요. 정말로 이렇게 턴다웃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홀 라이프를 제가 56살에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50대 중반의 저와 50대 중반 전의 저와 50대 중반 후의 저를 저는 갈라놓고 생각을 해요. 50대 전까지 맨 그때도 교수였고 그때도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랬지만은 이 마음속에 어떤 그 나라는 사람과 정식으로 대해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까지.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끌어안고 있었고 그래도 맹 나가서 또 잘난 척하면서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뭐 학회에 가서 발표도 하고 굉장히 그랬었는데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잔잔하게 언제 조금씩 할 기회가 되면 하는데 사실 상당한 용기가 필요해요. 이렇게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왜냐하면 남한테 모든 걸 밝히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발가벗겨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이제 제 가족이 연결돼 있고 또 제가 만든 가족도 있지만은 제가 또 물려받은 가족이 있잖아요. 부모를 내가 선택하지 않았고 또 제 형제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연결돼 있으니까 이렇게 쉽게 모든 걸 오픈하고 이야기할 기회는 없는데 중요한 쉽지가 않은데 이제 언젠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은 한 번씩 이제 조금씩 제가 아마 꺼내놓을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특히나 이제 좀 많이 드는 생각이 혹시나 젊은 부모님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은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기 짝과 같이 살고 있는 파트너죠. 미국에서도 파트너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자 남자 부부여도 파트너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저기 같은 성의 이제 게이나 뭐 레즈비언이나 이런 분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자 여자 사는 분들도 저도 가끔 나가서 파트너라는 말을 하거든요. 뭐 허스번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파트너와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나비 두시고 가장 좋은 아이들 앞에서 가장 좋은 거는 사이좋은 엄마 아빠예요. 정말로. 아이하고 조금 사이가 안 좋아도요. 사이좋은 엄마 아빠가 굉장히 사이가 좋은데 아이가 엄마 아빠랑 사이가 나쁠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랑 사이가 좋으면은 아이들은 저절로 사이가 좋아져요. 근데 엄마와 아빠가 사이가 안 좋으면서 아이하고 온전하게 100% 친해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자기네가 힘이 없으니까 엄마가 하는 대로 아빠가 하는 대로 아이들이 따라가지만은 이제 아이들이 조금만 커서 이제 10대가 되면 아이들이 이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아이들이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고 이제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아이들이 어린 시절을 기억할 때 우리가 기억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기억을 하잖아요. 우리의 어린 시절. 그죠? 그러니까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사건들도 있지만 항상 마음이 그러잖아요.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마음이 욱신하게 아파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죠? 이 다 특별히 아버지가 나한테 못한 것도 아니고 엄마가 나한테 못한 것도 아닌데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묵신해요. 그거는 엄마와 아빠가 그렇게 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잠시 이제 내가 어떻게 내 짝을 만나는가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은, 그죠? 만났는가를 돌아가 보면, 제가 언제 어느 영화를 우연히 한번 보고 나서 그 첫 장면에서 제가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Life is Beautiful인가 뭐 Beautiful Life인가 아무튼 한국 그 뮤지컬 같은 영화였던 것 같은데, 그 첫 장면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렇게 서로 죽지 못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의 장면은 차라리 원수만도 못한 것 같은 거예요. 한 집에 살면서. 근데 언뜻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집안의 대부분의 한국의 부부 관계가 저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부부 사이가 무덤덤하거나 아니면은 너무나 서로가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정말 어 정말 이거 꼭 피를 나눈 가족 같은 관계가, 물론 이제 아이들하고는 피를 나눴지만 부부 관계도 그렇게 돼 버리는, 그죠? 그게 우리가 왜냐하면 긴장이 이제 없어져 버리면은 그렇게 되잖아요. 나의 밑바닥까지 다 보여줘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가 그 밑바닥까지 보여진 모습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약간 밑바닥에 혐오하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모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함부로 대하고 서로가 서로를 무슨 양 안 친한 정말 꼴보기 싫은 회사원 대하듯이 집에 와가지고 부부가 그렇게 서로를 대하고 이러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의 마음속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 방이 있으면 아이들이 이제 3학년이나 4학년이나 이렇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방에 이제 집에 오면 이게 거실에 소파에 앉아서 아이들이 뒹구는 것이 점점 없어지고 자꾸 방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가족하고 같이 있는 것이 아이들이 무의식에서 불편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자기 방으로 자꾸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젊었던 시절, 처음 짝과 만났던 그 시절을 생각을 하면, 그죠? 그 좋았던 시절을 생각을 하면 요즘은 이제 막 선 봐서 결혼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선을 보더라도 서로가 눈이 맞으면 그래도 연애를 하시다가 결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끌렸던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인간적으로 끌렸던 모습이 있죠. 근데 결혼을 해보니까 인간이 완전 180도로 다른 인간이면 완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에서 악인으로 바뀌지 않는 한은 서로가 같이 룸메이트를 하기가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서로가 마음은 통했는데 룸메이트로서는 엉망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결혼을 하고 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가 룸메이트로 바뀌잖아요. 그죠? 같은 룸을 쓰면서 같은 집안에서 살면서 그러면은 사사건건 작은 걸 가지고 계속 부딪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짝은 룸메이트를 하기에는 너무너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가 이제 점점 그렇게 되고 가는 말과 오는 말이 서로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점점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또 삶 자체가 또 힘들어지잖아요. 아이들 키우고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또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집에 와가지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오면 집에 오면 눈 녹듯이 녹아야 되는데 가족을 만나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좋아가지고 편안해서 그런 게 이제 쉼터가 돼야 되잖아요. 가족이. 그러면 쉼터가 돼서 쉬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또 다시 힘을 내서 이제 회사를 가서 이제 일을 하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무슨 판타지 같은 이야기로 들리시면은 이제 뭔가가 잘못된 거죠.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그리고 어느 사람이 그렇게 살아 그러는데 사실 많이 그렇게 사세요. 저는 이제 미국에 와서 살면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뭐 이혼도 많이 하고 한국 사람들도 요즘은 뭐 만만치 않게 이혼하지만 굉장히 그런데 제가 본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들은 짧게 살아도 사는 동안에는 엄청 사랑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 식으면 어때요? 빠이빠이 하고 가요. 그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여요. 근데
또 우리 관점에서 아이들의 선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굉장히 나에게 중요하지만 나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더 결혼하기 전에 신중해야 되지 않았을까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한국 분들은 어때요? 지루하게 굉장히 오래 살죠. 근데 요즘은 이제 뭐 굉장히 이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가 이혼을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왼수같이 막 만나면 눈만 보면 도저히 막 못 살겠는 분들은 차라리 애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사느니 그냥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 따로 살면서 좋은 친구 관계로 만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애들이 사이에 있으니까 양쪽에 다시 결혼을 하더라도 이 결혼한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 결혼하고 이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친구같이 만나요. 같은 교회를 같이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러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서로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삶을 위해서 이혼은 했지만 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혼하게 된 거는 애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일이지만 대신에 내가 찾은 행복 안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뭐 축구 경기를 한다든지 어릴 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그런 야외에서 하는 것들이 많으면 양쪽 부부가 다 와요. 엄마와 엄마의 새로운 허즈번드, 아빠와 아빠의 새로운 와이프 이렇게 해서 양쪽이 다 오고 특히나 미국 사회에서는 이제 이름을 부르잖아요. 여긴 존댓말이 없으니까. 그럼 아이들이 그냥 아빠의 부인한테 이름 부르는 뭐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네의 이기심을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서로 줄이고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부들이 많죠.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복을 찾은 다음에는 아이들한테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막 이혼을 하기 시작하고 이래서 한국 사람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너무 지나치게 올인을 하면서도 또 상반적으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는 그렇게 올인을 하는데 상반적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살피는 거에는 그렇게 올인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그 부분을 모르시는 거,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서 아빠 막 이제 흉을 보고 엄마 흉을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아이들한테는 누구예요? 죽을 만큼 사랑하는 부모님이잖아요. 엄마, 아빠잖아요. 그런데 이제 엄마는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아빠는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한테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아이들 앞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당황하게 만들죠. 어릴 때는 아이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아빠 나빠 뭐 이러고서는 아이들이 따라오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애들이 3학년, 4학년, 5학년이 되면 말귀를 알아듣고 이제 이렇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이들이 알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궁금해하기 시작하죠. 왜 엄마는 도대체 나한테 아빠 얘기를 이렇게 할까? 나보고 아빠를 미워하라는 이야기인가? 나보고 아빠를 미워하고 엄마 편이 되라는 이야기인가? 애들이 이제 혼돈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 한국 문화에서는 여기서 사는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고 한국 문화에서는 우리가 아이들의 교육은 굉장히 신경을 쓰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에서는 우리가 아직 많이 서툰 것 같아요. 저는 서툴다고 그러지 일부러 나빠서 그렇다고 그러지 않거든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자라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서 우리 마음을 보는 그 보살핌 그렇게 부모가 헤아려지는 거를 우리가 못 느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거를 서툴어요. 다독이는 게 서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그래도 아이들이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오랜 시간을 굉장히 시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냥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그 시린 마음을 아이들이 굉장히 이른 나이에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서 어떻게든지 뭔가를 맺어가지고 거기서 내가 이렇게 딱 그 시린 마음을 풀려고 하는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미국 아이들도 그러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도 조금 결혼을 일찍 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결혼하는 동안에 성숙이 돼가지고 나중에 내가 생각한 것만큼 아내가 성숙되지 못하거나 남편이 성숙되지 못하면 이제 이혼을 하게 되고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그 시린 마음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서 시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너무 빨리 성급하게 짝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실패하게 되고 왜냐하면 아직도 사람 보는 눈이 충분히 있기 전에 그죠? 사람 보는 눈이 생기기 전에 아이들이 짝을 만나버리면, 그죠? 아무래도 깊이 사람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많죠. 근데 요즘은 이제 결혼이 많이 늦어져서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으로 뭐 아기 낳고 이런 거를 고려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 외에는 저는 나쁜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조금 더 인간적으로 조금 더 성숙돼서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좀 오래 해가지고 사람 보는 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면서 근데 사실 젊은 나이에 제가 50대가 넘어가니까 이제 사람들을 좀 더 찬찬하게 보게 되지 그전에도 저는 사람을 참 잘 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잘 본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의 깊이를 보는 거는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이렇게 성격적으로 보여지는 성격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판단을 했지 이게 사람을 깊이 보는 그거는 많이 약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제가 이렇게 좀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도 많이 약했고 좀 더 이렇게 잣대가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더 이렇게 좀 차가웠죠. 근데 아이들도 이제 부모님에게서 그렇게 자라게 되면 아이들이 시린 마음 때문에 가장 걱정스러운 건 이제 그런 거고 또 그 아이들이 또 자기 아이들을 또 키울 때 이른 나이에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키우다 보면 아이들을 아무래도 이제 서립게 키우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 또 아이들이 또 그 밑에서 또 아이들이 조금 시린 마음을 가지고 시리다는 말 알죠? 가슴 한 구석이 뭔가 살짝 빈 것 같은 그죠? 큰 무슨 얼음 덩어리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이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전함 같은 거. 그러니까 결국 부부 사이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서로가 서로에게서 자꾸 갈구를 하게 돼요. 이제 사랑해 달라고, 나를 좀 알아봐 달라고, 나를 좀 안아봐 달라고, 그죠? 나를 좀 케어해 달라고 무의식일 수 있어요. 무의식일 수 있는데 많은 부부들이 서로가 옥신각신 하는 걸 보면은 그런 거예요. 서로가 기대만 있는 거예요. 기대. 내가 이제 주로 이제 뭐 여자분들이 살림을 사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을 꾸리다 보니까 많은 걸 주잖아요. 주지만은 어떤 그런 살뜰하게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살뜰함 그리고 남편이 굉장히 힘들 때 남편을 보듬어주는 남편이 직장에서 뭔가 잘 안 돌아갈 때 같이 막 불안해하기보다는 남편을 좀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죠? 그러고 계속 확신을 주는 직장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같이 해보자. 같이 해보자. 사실 막막하지만은 일단은 힘들어하는 사람을 그렇게 다독이는 거. 그죠? 남편은 물론 아내한테 더 서툴죠. 그런 게.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아직 세련되지를 못했어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롤모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질 못하니까 집안의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면 이제 갑자기 뭐 아빠가 직장을 나온다든지 뭐 갑자기 사업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무너지는 가족이 참 많잖아요. 근데 사실 경제 시스템이 무너질수록 가족이 더 단단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더 단단해져야 되는데 이제 무너지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막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어때요? 짝이 먼저잖아요. 짝이 먼저죠. 그죠? 왜냐하면 두 짝이 건강하게 있어야지 아이들도 그 밑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 밤새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끊어야 돼요. 끊고 제가 다음에 또 다시 이야기 또 뭔가 마음이 또 조금 생각이 그거대로 얘기하고 싶을 때 다시 돌아올게요. 잘 지내세요.